앞에서 배운 6장까지 내용은 모두 조합 회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울 7장, 8장의 경우에는 순차 회로, 즉 Sequential Circuit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Sequential Circuit은 앞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소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억 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기억 소자의 회로를 먼저 살펴보고 기억 소자로 구성된 간단한 회로 형태들을 하나씩 검토해 볼 겁니다. 기억 소자로서 우리는 플립플랍들을 먼저 보게 되고 기억 소자로 구성되는 간단한 형태인 레지스터나 카운터를 다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소자를 포함한 시스템 형태로서 대표적인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본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Sequential Circuit, 즉 순차회로의 경우에는 기억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 소자는 계산된 값이나 어떤 입력된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저장 상태를 state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출력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차회로, 즉 Sequential Circuit은 현재 주어진 입력값뿐만 아니라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state, 즉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 회로와는 달리 같은 입력을 주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디지털 회로상에서 기억 소자가 필요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알람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재 경보기를 예를 들어보죠.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화재가 감지되면은 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경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람이죠. 이때 만약에 센서와 이런 경종을 직접 연결하게 될 경우를 상상하게 되면은 쉽게 메모리, 즉 기억 소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는 열 센서나 혹은 연기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열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대로 알람에 연결하게 되면 알람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형태로 되고 완전히 소각될 경우에는 알람이 중지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불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 소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물론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전부 진압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에 의해서 그 회로를 리셋시킴으로 해서 알람을 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억 소자가 필요한데 기억 소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자들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이 낫 게이트를 두 개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A가 0의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B는 반드시 1이 되고 1을 입력을 한 낫 게이트는 출력에 다시 0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0의 값이 다시 앞에 게이트에 들어가면 다시 B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루프를 구성하기 때문에 1의 값이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로 메모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주어진 값을 보존하기엔 충분하지만은 여기다 새로운 값을 넣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을 읽어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즉 B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밖으로 뽑아내면 저장된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외부에서 이 회로에 0 또는 1의 값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소재에는 추가적인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값을 이와 같은 메모리 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회로를 그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낫 게이트 두 개가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메모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프 안에서 한 노드를 밖으로 빼내면 저장된 값을 읽어갈 수 있게 되는 형태죠. 이제 이 회로에다가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두 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로드라는 외부 입력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NMOS와 PMOS 두 개 서로 상반된 논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낫 게이트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가 1일 때를 살펴보죠. 이때는 첫 번째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켜지고 이와 같이 두 번째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A와 B를 통과해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이 이 루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로드를 다시 0으로 만들게 되면은 트랜스미션 게이트 1은 꺼져버리게 되고 트랜스미션 게이트 2만 연결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데이터는 여기 저장된 메모리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보존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보존된 데이터가 출력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로는 일반적으로 CMOS 형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회로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AND or NOT 형태의 회로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값을 저장, 즉 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로를 흔히 우리는 gated delatc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입력이 로드라는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게이팅, 즉 출입이 단속된다는 의미죠. 게이트란 말은 출입이 단속된다는 의미로 게이티드 딜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AND or NOT 게이트 형태로 래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아 게이트 두 개를 이와 같이 백투백, 즉 어떤 루프를 형성해서 만들어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리셋하고 셋 두 가지가 됩니다. 입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는 값은 네 개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네 개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먼저 리셋이 그리고 셋이 1하고 0일 때 이 노드의 값이 1이 되고 출력 노드가 0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컨트롤링 인풋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컨트롤링 인풋의 경우는 출력을 결정하는 어떤 인풋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입력이 두 개인 AND 게이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입력 중에서 하나가 0이라고 하면은 다른 입력을 볼 것 없이 항상 출력은 0이 됩니다. 즉, 이 0이라는 인풋이 AND 게이트의 컨트롤링 인풋이 됩니다. 또한 OR 게이트를 한번 살펴보죠. 입력이 두 개인. 만약에 두 개 입력 중에 하나가 1이면 다른 인풋에 상관없이 항상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래서 OR 게이트의 컨트롤링 인풋은 1이 됩니다. 유사하게 NAND 게이트의 경우에도 하나 입력이 1이면 다른 입력에 상관없이 출력이 항상 1이 되고 NOR 게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력 중에 하나가 1이면 나머지에 상관없이 출력이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ND나 NAND는 0이 컨트롤링 인풋이 되고 OR나 NOR는 1이 컨트롤링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루프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를 따져줄 때는 이 컨트롤링 인풋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1이 컨트롤링 인풋이니까 쫓아가 보죠.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고요. 1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0이 인풋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래치에는 0의 값이 새로운 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다음에 리셋 셋이 0일일 때를 살펴봅시다. 마찬가지 1이 컨트롤링 인풋이니까 이쪽이 1이 0으로 들어가고 00이니까 출력이 1이 돼서 Q의 새로운 값 1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00인 경우를 보죠. 00인 경우에는 둘 다 컨트롤링 인풋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루프 안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이 두 개의 인풋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이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컨트롤링 인풋이 돼서 0이 들어가게 되고 거꾸로 여기가 0이었다면 아마도 이쪽이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래 주어진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는 둘 다 컨트롤링 인풋이기 때문에 Q도 0이고 이 중간 노드의 값도 0이 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래치의 동작상의 불안정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설계할 때 리셋하고 셋이 둘 다 1이 되는 경우를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노아 게이트 두 개를 루프로 형성한 래치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하고 좀 달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력 두 개가 서로 다른 출력들이 크로스되는 형태로, 즉 교차되는 형태로 연결되는 모양으로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래치하고 이와 같이 본 래치하고 지금 이와 같은 래치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만 다시 그린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래치를 그릴 때 이와 같이 다른 쪽에 있는 출력을 다른 게이트의 입력에다가 연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교차시켜서 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 래치의 동작을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이것을 트루스 테이블로 다시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이 truth table에 있는 값을 차례로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경우는 R하고 S가 00이었다가 01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때 SA에서 Q바가 먼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0이 다시 QA로 들어감으로 해서 QA가 1이 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R하고 S가 00에서 다시 1, 0으로 바뀌는 순간을 봅시다. R이 1이 되고 S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이때 R이 1이기 때문에 QA가 먼저 0이 되고 이 0의 값에 의해서 다시 QB가 1이 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S가 1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R하고 S가 동시에 1이 될 경우에는 QA의 값은 변함이 없고 QB가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동시에 0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다음 걸 볼까요? 이때 다시 S가 0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A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B가 다시 1로 바뀜으로 해서 큰 문제 없이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R하고 S가 동시에 1이 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R하고 S가 둘 다 0이었다가 일단 S가 1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QB는 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A가 1이 됩니다. 이때 다시 R마저 1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죠. R마저 1이 되면은 이때 QB는 그대로 있고 QA가 같이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R하고 S가 동시에 0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R하고 S가 둘 다 0이고 QA하고 QB도 모두 0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최종적으로 QA하고 QB에 들어갈지 컨트롤링 인풋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떤 값이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게 됩니다. 실제 회로를 이와 같이 구성하면 0이든 1이든 QA가 1이면 QB는 0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게 되고 어떤 회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와 같이 R하고 S가 둘 다 1이었다가 어떤 순간에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회로는 R하고 S가 어떤 정해진 값을 줄 경우에 Q하고 Q바 값이 즉시 변하는 그런 형태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퀀셜 서킷 즉 순차 회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저장된 값이 어느 때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장된 값을 바꾸는 R하고 S 시그널을 특정 기간에만 Q하고 Q바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을 흔히 gated latc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R하고 C 시그널을 이와 같이 두 개의 AND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게이팅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속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클락이라는 시그널 중간에 게재하게 되는데 이 클락이 0일 때는 R하고 S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 R바하고 S바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이 레치의 값이 보존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클락이 1인 경우에는 기존의 그 SR 레치와 마찬가지로 R하고 S가 그대로 이 레치에 영향을 주게 돼서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게이티드 SR 레치의 동작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클락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즉 클락이 0일 때는 S하고 R에 상관없이 항상 R바, S바가 0이기 때문에 이전 값이 보존이 됩니다. 이후 클락이 1이 될 경우에는 R하고 S에 의해서 Q하고 Q바 값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00일 경우에는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만은 S하고 R이 0일일 때는 Q 값을 0으로 또 10일 때는 1로 바꾸어 줍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될 경우에 Q값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고 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클락 시그널은 게이팅 시그널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네이블 시그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하고 S가 1, 0의 값을 갖고 있을 때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은 R하고 S 값에 의해서 Q는 0으로 그리고 Q바는 1로 이렇게 동시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클락이 0인 요 구간 사이에는 R하고 S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Q하고 Q바가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락이 1이 되는 순간에 R하고 S 값이 R', S'으로 전달이 돼서 실제 Q하고 Q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R하고 S가 각각 0하고 1일 경우에 클락이 1이 되면은 그 Q는 1로, Q바는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R하고 S가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다음의 경우인데, 동시에 1인 경우에는 클락이 0에서 1이 되는 순간에 Q하고 Q바가 동시에 0이 되었다가 다시 클락이 0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실제 Q하고 Q바의 값이 원래 0이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결정돼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Q하고 Q바는 서로 반전 상태로 되어 있어야 값이 보존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값으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트루스 테이블에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이티드 SR 래치의 경우에는 심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하고 R 인풋 이외에 클락이라는 게이팅 시그널이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노아 게이트를 사용해서 래치를 만들었는데 같은 게이티드 SR 래치를 낸드 게이트를 사용해서 구성해 봅시다.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은 노아 게이트로 되어 있는 래치에다가 드몰간의 법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이와 같은 낸드로 구성된 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낸드의 특징은 컨트롤링 인풋이 0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작을 살펴볼 때는 루프의 경우 0을 먼저 추적해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한 가지 구조상으로 보면은 S 시그널하고 R 시그널의 위치가 앞에서 보는 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CMOS로 구현할 경우에 게이트 수가 더 줄어들어 있죠. 왜냐하면은 노아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 앞에 두 게이트가 AND 게이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6개의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NAND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2개씩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래치를 앞에서 설명한 데 같이 노아 게이트를 사용하든 혹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낸드 게이트를 사용하든 이와 같은 SR 래치의 경우에는 입력이 2개 있다는 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D타입 회로에서는 주로 조합 회로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값이 계산되어지고 그 계산된 값이 래치나 이와 같은 메모리 소자에 저장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산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플 캐리 애더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리플 캐리 애더는 캐리가 0번째 bit에서부터 n번째 bit까지 프로파게이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썸의 값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썸의 값을 이와 같은 래치에 SE 단자에다 연결했을 경우에 만약에 처음에는 그 값이 1이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캐리가 전파돼서 0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이와 같은 래치의 경우에는 SE 값이 1인 경우에는 Q 값을 즉시 1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만약에 1이었다가 0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Q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1이었다 0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반대로 R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값이 0에서 1이 되는 순간 Q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리플 캐리에더의 출력을 대체 S에다 연결해줘야 될지 혹은 R에다 연결해줘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D-래치라는 것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D-래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D-래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낸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래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앞에서 봤던 낸드로 구성된 래치이고 D-래치의 경우에는 S하고 R의 이와 같은 NOT 게이트를 하나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묶어준 그런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하고 R은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가 0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해서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에서 문제됐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형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락이 0인 경우에는 D 입력에 상관없이 항상 Q는 이전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클락이 1인 경우에 D가 0이면 S는 0이 들어가고 R에는 1이 들어감으로 해서 출력값이 0이 됩니다. 반대로 D가 1인 경우에는 S는 1이 들어가고 R에는 0이 들어가서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이죠. 이를 마찬가지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보다시피 클락이 1인 구간에서는 D 값이 그대로 Q 값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클락이 0인 구간에서는 D값이 변화가 Q값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1인 구간, 0인 구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D 래치의 경우에 R하고 S 단자 대신에 이와 같이 D라는 단자를 하나 더 갖게 되겠습니다. 커스텀 IC의 경우, 즉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디지털 회로를 구현할 경우에는 D 래치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플립플랍이나 래치를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엔 단일 소자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D 래치나 나중에 배울 D 플립플랍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클락이 1일 때 D 값이 Q에 전달이 되고 0일 때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값이 전달되는 것은 이 클락의 준위, 즉 레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 이유로 래치의 경우는 레벨 센시티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준위, 레벨에 의해서 값이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게이티드 래치라고 할지라도 클락이 1인 경우에 항상 D값이 Q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부적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짧은 구간에 D값이 Q값에 저장되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회로로 만들어진 것이 플립플랍입니다. 플립플랍은 앞에서 배운 D 래치 두 개를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래치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래치를 슬레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되어 있는 플립플랍은 게이티드 래치보다 더 짧은 시간에 D의 값을 Q로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시간 구간이 더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클락이 1이 되면은 첫 번째 마스터에는 마스터의 클락엔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슬레이브의 클락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D값이 QN까지는 전달되나 QS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클락이 다시 0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에는 D에 있는 값이 QM으로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QM에 전달되어 있던 값이 QS로 전달되게 됩니다. 즉, 이 회로 전체를 따져 보았을 때는 D 입력에 들어간 어떤 값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즉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이 아주 짧은 시간에 Q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 클락이 1인 동안에 QM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0으로 바뀌는 순간에 QS로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회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D 입력이 클락이 1에서 0이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Q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앞에 있는 컨비네이셔널 회로, 즉 조합 회로에서 값이 지속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 저장되는 값은 클락이 변하는 1에서 0으로 변하는 짧은 시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회로가 안정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락이 1인 경우에 D 인풋이 Q로 전달되지 않고 QM까지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때 클락이 1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에 이 QM이 Q로 전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D의 값이 Q로 전달된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짧은 구간, 즉 네거티브 엣지라고 하죠.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을 네거티브 엣지라고 하는데 이 짧은 구간에 D 값이 Q로 전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플립플랍, 이와 같은 마스터 슬레이브 래치를 가진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어떤 레벨이 아니라 엣지 순간에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꺽쇠를 클락 부분에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즉 작아지는 거죠. 1이라는 값에서 0으로 작아지는 그런 순간에 동작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의미로서 이와 같이 버블을 하나 더 붙여놓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회로가 동작함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플립플랍을 배우고 난 시점에서 동작 속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셋업 타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홀드 타임입니다. 뒤에 가서 플립플랍의 동작을 다시 살펴볼 때 언급이 되겠지만 셋업 타임은 데이터가 클락보다 얼마나 먼저 와서 도착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립플랍은 클락의 엣지에 의해서 그 순간에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이 엣지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도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일찍 와야 되는지 하는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클락이 변한 후에, 즉 어떤 엣지가 발생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을 홀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이 일정 시간 유지되지 않으면은 그 플립플랍에 저장된 값이 새로운 데이터인지 혹은 이전 데이터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타이밍 문제라고 하는데,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플립플랍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클락보다 셋업 타임만큼 먼저 도착해야 된다, 혹은 도착한 이후에 홀드 타임만큼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은 익혀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이나 혹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혹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타이밍 문제에 당면하게 될 테고, 이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게이티드 딜레치 두 개를 메이서 슬레이브로 직렬 연결해서 D 플립플랍을 만들어 봤었고요. 그 D 플립플랍이 네거티브 엣지에 동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만든 플립플랍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현한 플립플랍이 낸드 게이트 8개를 사용했다면, 여기서 설명할 플립플랍은 6개를 사용한 플립플랍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동작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 즉 1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로 변하는, 즉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랍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볼 자체도 클락 앞에 아까 붙어있던 버블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은 D인풋 하나고 클락에 의해서 동기되면서 출력은 Q하고 Q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D 플립플랍, 이 플립플랍은 엣지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해서 엣지 트리거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회로를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클락이 0일 때를 살펴봅시다. 여기 D 인풋은 이 낸드 게이트를 통해서 D 바가 여기 전달이 되고요. 이 D 바는 1번 게이트 지나게 되면 D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클락이 0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의 출력, 3번 게이트 출력도 모두 다 1이 됩니다. 아까 낸드 게이트의 컨트롤링 인풋이 0이라는 것이고, 그때 출력은 다른 인풋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때 뒤에 있는 5번, 6번 게이트로 형성된 레치는 P1하고 P2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이런 낸드 게이트의 non-controlling 인풋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저장되어 있던 값은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각각 D가 0일 때하고 1일 때 클락이 0에서 1이 변하는 순간을 다음에 두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을 다시 한번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D 값이 여기 1번 게이트 출력까지 와서 기다리고 2번 게이트를 통과하려면 클락이 1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한 경로만큼이나 D 값은 클락보다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이 클락과 동기돼서 P1에 연결됩니다. 만약에 D 값이 클락보다 더 늦게 와 있다면은 새로운 값이 아니라 이전 값이 P1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셋업 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홀드 타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락이 0에서 1로 바뀐 후에 혹시 D 값이 바뀐 직후에 D 값이 변화한다면은 이 P2의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락이 0에서 1로 바뀐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D 값이 변하지 말고 유지되어야지 P2의 값이 여기 있는 5번, 6번의 레치가 안정될 때까지 이전 값을 유지시켜줘야지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홀드 타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D가 0하고 1일 때 각각에 대해서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의 동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D 값이 0인 경우에 쭉 추적해보면은 이와 같이 P1하고 P2에 1이라는 값이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에서 D 값이 1인 경우에 P1하고 P2에 1의 값이 도달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P2가, 위의 그림에서는 P2가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0은 컨트롤링 인풋이기 때문에 Q바를 1로 만들고 Q를 0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D 인풋이 Q로 전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가 1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게 되면 P1이 1에서 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0은 컨트롤링 인풋이기 때문에 Q를 1로 만들고 다시 Q바를 0으로 만듭니다. 즉 D 인풋 1이 포지티브 엣지에 트리거돼서 Q에 전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치와 플립플랍을 배웠습니다. 특히 게이티드 딜 레치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 그리고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런 동작 원리가 어떻게 차이 있는지를 이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티드 딜 레치를 여기에 설치했고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을 여기에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여기 버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엣지를 표현하는 꺽쇠가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모두 다 D가 연결되어 있고 클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게이티드 딜 레치의 출력인 QA, 그 다음에 플립플랍의 출력인 QB와 QC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타이밍 다이어그램과 같이 D 입력을 이와 같이 입력을 주었고요. 이때 클락에 따라서 Q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티드 딜 레치의 경우에는 레벨 센시티브라고 했었죠. 그래서 즉 레벨이 1일 경우에 D의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0인 경우에는 이전 값을 계속 유지했죠. 다시 1인 경우에는 D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서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입니다. 클락이 0에서 1로 변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D 값을 Q에다가 전달하고 그 이외에는 D 값이 Q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 경우에 D 값이 그대로 전달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 이와 같이 1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에 D 값이 Q에 전달된 케이스를 보여주고요. 물론 이 점에서도 전달되지만 이전 값이나 변환 값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퀀셜 서킷 즉 순차 회로에서는 상태를 저장하는 메모리 소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로는 외부로 주어지는 입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메모리 소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도 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이런 상태들은 입력을 클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넣어줌으로 해서 원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상태로 가지 못하는 회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을 넣어 주었을 때나 또는 어떤 초기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상태를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수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까지 세는 어떤 계수기가 있다고 합시다. 클락을 계속 틔워주면은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계수기가 5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를 0으로 만들어준다면 클락을 50번 정도 더 넣어줄 경우에 50에서 계속 증가해서 100을 지나는 순간에 0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번 이와 같이 어떤 상태를 입력에 의해서만 바꾸어주는 방법으로서는 회로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상태를 바꾸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회로를 보통 클리어 또는 프리셋이라고 그런 기능을 클리어 또는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클리어는 어떤 플립플랍의 상태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고 프리셋의 경우는 1로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먼저 클리어하고 프리셋 기능을 클락에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동기 또는 비동기 이렇게 얘기하죠. 싱크로너스 또는 어싱크로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기, 비동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런 순간에 따라 바뀌느냐 아니면 그런 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동기 또는 비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무 때나 바뀌면 비동기, 클락에 따라 바뀌면 동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비동기 클리어 프리셋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